명동,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로 길거리 음식과 현대 패션 매장으로 유명하다. 이곳의 인파 속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떡볶이 가게 앞에 서 있다. 할머니는 평범한 외투를 입고 큰 팬에서 매운 떡을 볶으며 능숙하게 재료를 다룬다. 뜨끈한 떡볶이, 한 그릇에 3,000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울려 퍼진다. 할머니의 가게는 작고 소박하지만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 관광객들 중 한 무리가 할머니의 가게 앞에서 멈춘다. 아줌마, 이거 매워요. 한 젊은 여자가 물어본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다. 조금 매워요.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젊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그릇을 주문한다. 할머니는 기다리는 동안 언제나 서울의 맛이라는 고급 레스토랑 쪽을 바라본다. 그곳은 그녀의 딸 박지은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지은은 성공한 CEO이지만 할머니는 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매번 레스토랑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슬픔이 가득 차오른다. 아줌마,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한 소년이 관광객 그룹 중에서 기뻐하며 말한다. 그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고마워요. 할머니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요. 할머니는 대답하며 따뜻한 목소리를 낸다. 할머니는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마음을 담아 만든다. 요리할 때마다 그녀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바란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주변 가게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녀는 길거리 음식 장사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그녀의 삶과 딸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해왔다. 아줌마, 내일도 또 파세요? 소년이 물어본다. 그의 눈은 반짝인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다음에 보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한다. 할머니가 시장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생각이 가득 차오른다. 그녀는 힘든 시절을 회상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딸을 키우던 날들을 떠올린다.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때때로 외로움이 밀려온다. 지은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할머니는 중얼거린다. 마음속에서 쓸쓸함이 느껴진다. 한편 서울의 맛 레스토랑에서 박지은은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녀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주방장과 공급자들과 함께한다.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항상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지은아, 너 듣고 있어? 주방장이 그녀를 불러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 미안해. 생각이 잠시 멍해졌어. 지은은 한숨을 쉬며 집중하려고 한다. 너는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해. 주방장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언한다. 엄마는 내가 이룬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거야. 알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어. 지은은 인정하며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는 엄마의 가게가 정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파온다. 오늘은 엄마를 찾아가야겠다. 지은은 다짐하며 명동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새로운 메뉴를 위한 영감을 찾고 싶었지만 실은 엄마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던 가정식과 떡볶이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어쩌면 오늘은 엄마의 떡볶이를 먹어봐야지.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지은은 사람들로 줄을 서 있는 엄마의 가게를 발견한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엄마를 지켜본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다. 할머니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미소는 지은의 모든 걱정을 날려보낸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지은이 부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린다. 할머니는 돌아보며 딸을 보는 순간 눈이 반짝인다. 지은아.
너가 엄마를 찾으러 왔구나. 할머니는 기쁘게 외치며 손에 떡가루가 묻어있지만 지은을 안아주기 위해 팔을 벌린다. 그냥 엄마를 보고 싶었어. 지은이 대답하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들은 명동의 인파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는다.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서로 기다려왔던 것이다. 엄마, 떡볶이 좀 먹어볼래? 할머니가 물어보자 지은은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대답한다. 응, 그리고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 명동의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사랑과 연결의 작은 공간으로 변신한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모자간의 정은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서울의 맛 레스토랑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눈에 띈다. 이곳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 박지은이 운영하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 체인이다. 레스토랑 내부는 항상 웃음과 음식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 지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큰 메뉴판 앞에 서서 셰프들이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지만 매우 엄격하고 차가운 면도 있다. 외견상 자신감이 넘치지만 지은은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요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해요. 지은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한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객이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해요. 한 셰프가 대답한다. 지은 씨, 저희는 여러 재료로 실험해봤지만 완벽한 레시피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김 할머니의 비법 소스를 추가해보세요. 아마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 제안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어머니는 늘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음식을 만들어주셨다. 회의가 끝나고 지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잃어버린 귀한 진주 목걸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었고 출장을 떠나기 전 사라졌다. 불안감이 밀려오고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주변을 좀 살펴봐야겠어.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사무실을 나서기로 결정한다. 전통시장을 지나가던 중 그녀는 김순자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가 있는 걸 발견한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지은은 마음이 아프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가게를 살펴본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지은이 부르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한다. 할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며 떡을 볶고 있다. 할머니. 저 진주 목걸이 안 보셨나요? 저에게 정말 특별한 건데요. 지은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묻는다. 그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본 건 없어요. 그녀가 대답한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실망하여 레스토랑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왜 목걸이가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생각이 깊어지는 가운데 레스토랑의 직원이 달려온다. 지은 씨, 시장에서 몇몇 직원들이 찾고 있어요. 그가 말한다. 김 할머니의 가게를 수색하러 가야 한다고 해요. 수색. 왜 그런 거죠? 지은이 놀라서 묻는다. 누군가 할머니가 목걸이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직원이 대답한다. 지은은 화가 치민다. 그럴 수는 없어요. 김 할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좋은 분이에요. 그녀가 반박한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도 싹트기 시작한다. 김 할머니가 레스토랑 근처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생각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순된 감정이 강하게 일어난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지은은 결심하며 직원과 함께 시장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김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가고 그곳에서는 손님들이 떡볶이를 즐기고 있다. 김 할머니, 지은이 결단력 있게 부른다. 할머니와 이야기해야 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본다. 지은아, 왜 여기 왔니? 할머니의 가게를 수색해야 해요. 지은이 마음이 무거운 채로 말한다. 목걸이가 사라졌고 사람들이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너가 엄마를 이렇게 의심할 수는 없어.
엄마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 할머니가 말하며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가게를 수색하기 시작하고 지은은 엄마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을 보며 죄책감을 느낀다. 할머니는 불필요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 수색 중 할머니의 가방에서 오래된 모란꽃 모양의 머리핀 하나가 떨어진다. 지은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 머리핀은 오래전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물으며 머리핀을 들고 본다.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그건 엄마의 것이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한다. 엄마는 그것을 소중한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었어. 지은은 머리핀에 강한 연결감을 느낀다. 엄마, 내 목걸이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그녀가 약속처럼 물어본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지은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마음속의 의심이 동정심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녀는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지은이 간절하게 묻는다. 내가 이해하고 싶어. 좋아, 딸아. 엄마가 이야기해줄게. 할머니가 대답하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낸다. 엄마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겪었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어지며 지은이 모르고 있었던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두 사람은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머리핀은 오래된 기억과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지은은 의심이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녀는 귀 기울여 듣고 싶어졌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의 번화한 명동, 항상 붐비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웃음소리,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음식의 향기가 뒤섞여 있는 가운데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떡볶이 가게 앞에서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한 젊은 손님이 외친다. 할머니는 생각을 끊고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바로 드릴게요. 뜨겁고 맛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다. 요즘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서울의 맛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자주 시장에 나타나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무리지어 나타났다. 그들은 할머니의 가게로 다가가며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김 할머니, 한 직원이 말했다. 가게를 검사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검사해야 해요? 저는 그냥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파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할머니가 지은 씨의 목걸이 분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걸이 분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떡볶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반박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의심받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단지 지시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직원이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알겠어요. 검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직원들은 가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료와 도구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곳에 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할머니, 목걸이를 본 적이 있나요? 한 직원이 물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은, 자신이 오랫동안 멀리했던 딸을 생각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오래된 모란꽃 모양의 머리핀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오래도록 간직해온 어머니의 유품으로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 이건 뭐죠? 한 직원이 물으며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지은이 어릴 적 이 머리핀이 그녀에게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건 제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기념품이에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많은 세월 동안 간직해왔어요. 직원은 의심의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할머니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눌러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이러한 무근거한 의심으로 무너질까 두려웠다. 수색이 끝나고 직원들이 떠나자 할머니는 슬픔과 상처를 안고 남겨졌다. 그녀는 인파 속에서 외롭게 느꼈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는 단지 평범한 길거리 상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옆에서 장사하는 한 여자가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런 일에 낙담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아프네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지나고 명동의 저녁 풍경이 조용해지자 할머니는 가게를 정리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지은이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다. 한편 지은은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의심을 품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왜 할머니를 의심했을까? 지은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지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떠올랐고 내가 너무 성급했어. 지은은 깨달았다. 결국 지은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사과하고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녀는 의심이 관계를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시장에 도착한 지은은 할머니의 가게가 이미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매우 걱정하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다. 김할머니, 지은이 큰 소리로 부르며 다가갔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왜 여기 왔니?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이 말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할머니를 의심해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지은을 바라보며 감정이 복잡해졌다. 엄마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의심받는 것은 정말 아프다. 저도 알아요. 그냥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지은이 답하며 눈물이 뺨을 흘렀다. 할머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침묵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느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갔다. 그들은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모자간의 사랑이 그들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감정이 가득했던 만남 이후 지은과 김순자 할머니는 과거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시장의 한적한 구석을 찾아 소란스러운 소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앉았다. 할머니는 지은을 위해 의자를 당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딸아, 엄마가 너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엄마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단다. 지은은 귀에 깊게 듣고 마음속에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뭔가 신비로운 점이 있다고 느꼈고 이제 더 알고 싶어졌다. 엄마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 엄마의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셨고 삶은 매우 힘들었지.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해야 했고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웠다. 엄마, 그런 힘든 일을 겪으셨다니 지은은 마음이 아팠다. 엄마는 항상 강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너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너가 힘든 일을 겪기를 원하지 않았고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단다. 이제 이해했어요. 지은이 말했다. 엄마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용감한 분이에요. 과거의 아픔을 나눈 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연결을 느꼈다. 이번 대화는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고 이해와 공감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목걸이에 대해서는 지은이 물었다. 엄마는 목걸이 분실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단다. 그 목걸이는 너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지? 나는 회의 중에 잃어버렸어. 아마 누군가가 모르고 가져갔을 거야. 지은이 생각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엄마를 의심하는 걸까? 엄마가 자주 집 근처에 나타나니까 그들은 엄마와 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단지 너를 보러 가고 싶었을 뿐인데. 지은은 엄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목걸이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 해요. 지은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엄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들은 조사에 착수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김 할머니의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들과 레스토랑의 직원들에게도 질문했다. 지은은 그날 회의에서의 세부 사항을 떠올리며 한 남자가 그곳에 있던 것을 기억해냈지만 그가 목걸이를 가져갔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편 할머니도 과거의 날들을 회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게를 찾아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수년간 정을 나누었던 단골 손님들을 떠올렸다. 그들 중 누가 정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주 오는 손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 할머니가 제안했다. 아마 그들이 이상한 점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김 할머니의 단골 손님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긴장과 설렘이 섞인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그들은 중년의 여성 이 씨를 만났다. 그녀는 김 할머니의 단골 손님이었다. 안녕하세요, 김 할머니. 지은 씨, 이 씨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무슨 일이죠? 이 씨, 저희는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고 있어요.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지은이 물었다. 이 씨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근처에 자주 나오는 한 남자를 봤어요. 하지만 그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를 가졌으며 긴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가 수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씨가 대답했다. 지은과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퍼즐의 조각이 맞춰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남자가 목걸이를 가져간 사람일 수 있어.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해. 할머니가 말했다. 희망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를 찾으면 우리 목걸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건 내가 할게. 지은이 결단력을 보이며 말했다. 더 많은 정보를 물어보고 그 남자를 찾는 방법을 알아볼게. 그들은 그 수상한 남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지은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고 할머니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도전을 극복해왔고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해 또다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며 시장의 가게들이 불빛을 밝혀주고 화려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지은과 할머니는 가게 옆에 서서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음을 느끼며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시장의 가게들에서 불빛이 반짝이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은과 김순자 할머니는 가게 옆에 서서 그들이 의심하는 남자를 찾기 위해 결심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 자주 오는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요. 지은이 말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눈빛 속에 결단이 담겨 있었다. 아마 그들이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다른 상인들이나 단골 손님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봤을 수도 있어. 계획을 세운 후 그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각 상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며 정보를 수집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모호했다. 그 남자를 봤을 때 그는 차가운 곳에 서 있었어요. 한 상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지은이 물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냥 서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좀 불편했어요. 상인이 대답했다. 지은과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유령을 쫓는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그 상인이 말한 찻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 작은 공간에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지은은 긴장감을 느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해, 할머니가 말했다. 그 남자가 나타날지도 몰라.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의심스러운 남자가 찻집 구석에 이미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지은과 할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책을 읽으며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며 긴장감이 커졌다. 지은은 마치 체스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또한 앉아있는 것이 편치 않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다. 우리가 그를 접근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이 제안했다. 어쩌면 그가 뭔가를 알 수도 있어? 하지만 그가 목걸이와 무관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할머니가 걱정했다. 우리는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지은이 확신에 찼다. 엄마, 저를 믿어주세요. 결국 할머니는 동의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심스러운 남자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은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다. 남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지은이 물었다.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과 할머니는 앉아 주변의 긴장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자주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꺼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남자는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평범한 손님일 뿐이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목걸이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이곳에 온 것은 단지 쉬기 위함이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의심이 더 커졌다. 그런데 당신은 왜 자주 이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와 남자는 대답했다. 가끔 책을 읽으러 온다.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을 보여줄 수 있나요? 지은이 제안했다. 이 질문이 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남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책을 지은에게 건넸다. 이건 소설이다. 특별한 건 없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지은은 책을 열어 몇 페이지를 넘겼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이곳에서 누군가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남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다른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길 모퉁이에 서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 걸 봤다. 나는 그를 여러 번 봤다. 이제 지은과 할머니는 그들이 찾고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그는 키가 크고 흰 머리를 하고 있으며 검은 외투를 입고 있다. 그는 매우 수상해 보였다. 남자는 말했다. 이제 지은과 할머니는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이 자리를 뜨려 할 때 남자가 그들을 불렀다. 잠깐만요. 만약 진실을 찾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당신이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 대답하며 감사를 표했다. 찻집을 나서면서 지은과 할머니는 마치 스릴러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귀중한 정보를 얻었고 이제 앞서 말한 남자를 찾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내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남자의 특징을 기억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 밝은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가운데 각자 생각에 잠겼다. 엄마, 만약 우리가 그 남자를 찾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은이 물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는 그에게 목걸이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해,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가 정말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놓치지 않을 거야. 마침내 그들은 의심스러운 남자가 자주 나타나는 거리의 모퉁이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긴장된 마음으로 남자를 기다렸다.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은이 말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진실을 찾아낼 거야. 두 사람은 그곳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들은 이 여정이 단순히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사랑을 찾는 여정임을 알았다. 거리의 가로등이 희미해지며 지은과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길 모퉁이에 서서 그들이 찾고 있는 남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고 주변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은이 물었다. 마음속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찾을 거야.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나타난다면 할머니가 지은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만 인내하자. 마침내 긴 기다림 끝에 그들이 찾고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거리 끝에서 나타났다. 검은 외투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주위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지은과 할머니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그가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저 사람이야, 지은이 속삭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남자를 멀리서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남자는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지은과 할머니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지은은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남자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자는 한 골동품 가게 앞에 멈췄다. 그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은은 그의 눈에 비치는 빛나는 물건들을 보았다. 아마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지은이 생각했다. 조심해, 할머니가 경고했다. 그를 발견하지 않도록 해야 해.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남자와 상점 주인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다. 처음에는 지은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 후에 그녀는 놓칠 수 없는 단어들을 들었다. 그 목걸이. 나는 반드시 가져야 해. 남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팔 수 없어. 그것은 주인에게 큰 가치가 있어. 상점 주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것이 필요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마치 얼굴에 강타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가 내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녀는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뭔가 해야 해. 할머니가 말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그가 그것을 가지도록 놔두면 안 돼. 그들은 남자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당신은 내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지은이 말했다. 목소리는 강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그것을 가져갈 권리가 없어. 남자는 그녀를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는 누구길래 나를 막고 있는 거지? 그는 도전적인 어조로 물었다. 우리는 그 목걸이의 소유자야. 당신은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없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목걸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가치가 있어? 나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필요해. 남자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목걸이는 당신의 것이 아니야. 지은이 화가 치밀어 오르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두지 않을 거야.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가 누구인지 안다. 너는 김순자의 딸이지? 그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놀랐다. 당신은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지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큰 빚을 졌다. 이 목걸이는 유일한 상환 방법이다.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할머니가 물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를 위해 일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목걸이는 내 재산이다. 남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분노가 치솟았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 않았어. 당신은 우리의 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 남자는 비웃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의 눈에는 나는 권리가 있다. 법. 당신이 목걸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할머니가 질책하듯 물었다. 그건 속임수가 아니다. 그건 진실이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대답했다. 할머니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남자를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목걸이를 되찾아야 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 할머니가 말했다. 그가 진짜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남자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 보였다. 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는 말하고 가게를 나갔다. 우리는 그가 나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 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를 따라가야 해. 그렇지만 조심하자. 할머니가 경고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들은 곧장 가게를 나와 남자를 따라갔다. 남자는 급히 걸어가고 있었고 지은은 시간이 그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남자를 따라가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결국 남자는 낡은 집 앞에 멈췄다.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저곳이 그의 집인가? 지은이 물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럴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해.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그들은 안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다. 당신은 목걸이를 가져왔나요? 나는 그것이 필요해.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우리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 남자가 대답했다. 지은은 소름이 끼쳤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 할머니가 걱정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 그들은 주변을 살펴보며 무언가 유용한 정보를 찾으려 했다. 그러던 중 지은은 덤불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게 목걸이야. 지은이 외쳤다. 기쁨이 밀려왔다. 우리가 찾은 거야. 할머니는 목걸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는 그와 맞설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남자가 돌아오기 전에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목걸이를 찾았고 이제 다음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맞아.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울 거야. 할머니가 동의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결단력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지은과 김순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손에 쥐고 있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그들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와 맞서야 했다. 우리는 이번 대결을 계획해야 해. 지은이 말하며 테이블에 앉아 목걸이를 펼쳤다. 목걸이의 빛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며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듯 했다. 맞아. 먼저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할머니가 동의했다. 그가 나쁜 이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해 볼게요. 아마 어딘가에 그의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지은은 컴퓨터 앞에 앉아 그 남자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했다.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내지만 동시에 결단력이 가득했다. 이 남자는 이 지역에서 좋지 않은 평판이 있는 것 같아. 지은이 한참 후에 말했다. 그의 사기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여러 기사가 있어? 이 정보를 기록해두자. 할머니가 말했다. 다음번에 그를 만날 때 이 정보를 활용해 그를 압박할 수 있을 거야. 지은은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그들은 이 남자가 여러 번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사기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지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지은이 제안했다. 그가 전과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사건을 더 진지하게 다룰 거야. 맞아.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할머니가 상기시켰다. 우리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안 돼.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그들은 의심스러운 남자와 다시 맞설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그를 만나야 해.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그들은 자주 가는 시장 근처의 한 카페를 선택했다. 만남은 다음 날 오후로 정해졌다. 지은은 긴장했지만 기대감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엄마와 나를 속이도록 두지 않을 거야. 지은이 결심했다. 다음 날 지은과 할머니가 카페에 도착하자
주변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움켜잡았고 지은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았다. 그가 올까요? 지은이 물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목걸이를 원한다면 그는 올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카페로 들어오며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지은은 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그가 왔어. 지은이 속삭였다. 남자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불쾌했다. 너희가 여기 있을 줄 몰랐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준비해왔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그 목걸이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신이 그걸 가질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지은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사했다. 내가 누구인지 그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너희가 인터넷의 정보로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당신이 과거에 사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할머니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전과가 있어?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비웃었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지은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 말할 거야. 너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남자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목걸이를 주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없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남자는 그들을 위협하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지만 결국 돌아서서 두 사람을 두고 나갔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준비하라. 그는 카페를 떠나며 말했다. 그가 나간 후 지은과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잘 버텼어.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경고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를 보호해야 해. 지은이 결심을 다졌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우리의 것을 지킬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단력이 가득했다. 강한 결심을 가지고 두 모자는 카페를 떠나 다음의 도전에 대비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사랑과 단합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과 김순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남자와의 대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목걸이는 그들의 손에 있지만 그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우선사항이었다. 우리는 이번 만남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해. 할머니가 말하며 테이블에 앉아 어제 적어놓은 메모를 꺼냈다. 우리는 그에게 다시 속아서는 안 돼. 동의해요. 지은이 대답했다. 우리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를 만나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더 쉬울 거예요. 맞아. 공공장소가 더 안전할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조사한 정보도 준비해두자. 필요할 때 대면할 수 있도록. 그들은 의심스러운 남자를 큰 공원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 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이 세워지자 지은은 조금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긴장감도 느꼈다. 그가 올까요? 지은이 물었다. 불안한 눈빛을 보이며. 미리 알 수는 없어. 할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목걸이를 원한다면 그는 올 거야.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두 모자는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들은 간단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지은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넣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상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고 사람들은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긴장을 풀었지만 머릿속에서 남자와의 만남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입구 근처의 벤치에 앉자 할머니가 제안했다. 그렇다면 주변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며 남자를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지은은 누군가가 공원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마 근처 카페로 가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이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긴장도 덜 할 수 있을 거야. 좋아. 하지만 항상 경계를 해야 해. 할머니가 상기시켰다. 불필요한 접근은 피해야 해. 그들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잡았다. 지은은 차를 주문하고 할머니는 커피를 시켰다. 그들은 창가의 구석에 앉아 여전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가 올까요? 지은이 물었다. 그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해. 갑자기 지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확인하고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를 보았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도망치려고 하지 마.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엄마, 낯선 번호에서 문자 왔어요. 그녀가 할머니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즉시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왜요? 아마 장난일 수도 있어요. 지은이 말했지만 그녀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그가 가까이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할머니가 말했다. 일어나며.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어. 그들은 급히 카페를 나와 공원으로 향했다. 지은은 마치 액션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빠르게 입구 쪽으로 걸어갔지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한 남자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바로 그 의심스러운 남자였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고 햇빛 아래서 그의 은발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만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할머니는 손을 꽉 쥐며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과 할 말이 없다. 우리에게서 물러나 주세요. 너희가 나에게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남자는 비웃었다. 나는 너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해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결연한 마음으로. 당신에게는 우리를 위협할 권리가 없어. 흥미롭군.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나는 그 목걸이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한 남자의 외침이 들렸다. 그만에 한 중년의 남자가 공원을 걷고 있었고 급히 다가왔다. 의심스러운 남자는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너의 일이 아니다. 그는 말했다. 누군가가 위협받고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남자는 지은과 할머니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이 소란을 피우고 싶다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의심스러운 남자는 비웃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는 말했지만 뒤로 물러났다. 우리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은이 말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느끼며.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의심스러운 남자는 그들을 한 번 더 쳐다본 후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이번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사라진 후 지은과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도움을 준 남자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자는 대답하며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그 남자와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그는 이 목걸이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남자가 조언했다.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그들은 도움을 준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남자와 단둘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그들은 사건의 전말을 경찰관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 남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우리는 즉시 조사할 거예요. 경찰관이 대답했다. 여러분은 여기 남아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지은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의 도움으로 더욱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남자와 맞서지 않아도 되며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그들이 겪은 일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